25쪽 보면 에너지 효율과 호흡률 나와 있죠, 그죠? 에너지율은 뭐 생명과 원시간 이미 했던 부분이라. 예를 들면 포도당 이렇게 쓰면 포도당을 산소와 함께 완전 분해시키면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이 만들어지고 38개 ATP가 만들어지고 일부는 열로 빠져나가는데, 이때 포도당 속에 있는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대략 40, 그 다음에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율은 몇 프로다? 대략 40%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포도당 1몰 완전 산화 시 방출되는 에너지량분의 포도당 1몰 유기호흡 시 생성되는 에너지량.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 그냥 이것분의 이거란 뜻이에요. 이게 됐지? 그럼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보통 그 화학식을 보면 앞에가 원래 분자수인데 이걸 이제 몰수로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그럼 포도당 1몰이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1몰을 완전 산화시켰다는 얘기는 이거는 연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연소시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오겠지. 그 전체 에너지량. 됐지?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량을 대략 686kcal로 잡는 거예요. 됐지? 뭐 숫자 안 해도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ATP 하나 속에 들어가는 양이 대략 7.3kcal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전체 38개 들어가니까 곱하기 38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의 에너지량이 나올 것이고, 이 에너지량을 여기 분자 값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이게 686분에 이거 곱하기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냐?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몇 프로 정도가? 40%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지? 이제 말만 살짝 어렵게 바꿔놨을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호흡률 들어갈게요. 자, 호흡률은 유산소 호흡에 대한 호흡률이고, 예를 들면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를 이용을 해서 세포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그럼 호흡률은 얼마만큼의 산소를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느냐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이게 됐지? 그러면 포도당을 완전 분해시키려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때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오니? 6이 나오거든. 그래서 흡수된 산소량, 즉 사용된 산소량분의 방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우리가 호흡률을 보기 때문에 포도당을 유산소로 완전시키면 포도당의 호흡률은 6분의 몇이라 하면 돼요? 6분의 6으로 보면 되는 거지. 몇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지. 이게 호흡률이에요. 됐지? 구하는 거 쉽지? 그지? 그래서 소모된 산소량분의 방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우리가 호흡률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호흡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아까 이제 포도당이었잖아. 그럼 포도당이면 몇 개의 산소가? 6개의 산소가 들어가서 6개의 산소가 나왔기 때문에 6분의 6에서 호흡률이 1이 나오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지방산이 있는데, 지방산도 종류가 여러 종류 있거든, 그지? 그 중에서 뭐 스테아르사이나 있는데 아니어도 돼, 그지? 그러면 이놈이 지방산이고 이놈을 완전 분해시키려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 26개 필요하다는 얘기, 그지? 26개 필요해서 몇 개 방출됐어요? 18개 방출됐거든. 그러면 지방산의 호흡률을 몇으로 보면 돼요? 26분의 18로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값이 0.7이 나올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을 세포로 활용했을 때 아미노산의 호흡률은 대략 6개의 산소가 들어가서 5개 이산화탄소 나왔거든. 그럼 호흡률은 대략 6분의 5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대략 값이 0.8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니? 그지? 그러면 거기 어떤 생명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거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는 거. 그럼 이 호흡률을 가지고 따지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호흡률이 1이 나오고, 지방산 같은 경우는 호흡률이 0.7이 나오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호흡률이 0.8이 나온단 말이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놈들의 호흡률을 구하면 이놈이 현재 체내에서 세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3대 영양소의 종류 중에서 어느 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놈들이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은 다음에 소모된 산소량 구하고 방출된 이산화탄소량 구하게 되면, 이 체내에서 주로 뭐 탄수화물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겠네, 지방산을 이용을 하고 있겠네, 뭐 아미노산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때 호흡률을 직접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지. 그럼 호흡률을 직접 구하려면은 소모된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직접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이거는 화학식으로 구해놓은 거고, 실제 값으로 한번 구해보자, 실험상에서. 됐니?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식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거기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 갖고 설명을 하면 좀 그림을 내가 좀 그리가 좀 여기다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호흡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호흡률을 측정을 할 때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종자를 준비해요. 종자는 대표적 뭐 벼라든지 벌이라든지 콩들 있잖아. 주로 종자에서 뭘 많이 써요? 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콩의 발화를 통해서 이 콩의 호흡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발화 뜻이 뭐지? 싹이 트는 거잖아. 싹이 튼 게 뭐예요? 이게 콩이면 뭐가 나와? 아니, 뿌리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지. 이게 이제 땅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종자의 발화 또는 콩의 발화 내에서는 광합성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땅 속에 있거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줄기가 빠져나오고 줄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잎이 만들어져야 광합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콩의 발화라는 얘기는 얘는 오로지 무슨 호흡만 한다는 얘기야? 세포 호흡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세포 호흡을 해야 ATP를 만들 수 있고 ATP에 방출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야 발화 가능한 거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제 콩이 발화가 되려면 결국 이 안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통의 종자는 굉장히 건조한 상태지. 그렇지? 그럼 세포 호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기물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걸 분해하려면은 물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건조한 상태니까 애한테 뭐를 공급을 시켜줘야 돼? 물을 공급시켜줘야 돼. 그래서 종자한테 물을 적신 종자다 그러면 걔는 뭐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야? 발화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지. 건조한 종자라면 발화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콩의 발화를 일으키려면 물을 넣어야 되고 콩의 발화 중에는 무슨 호흡만 일어나는구나? 세포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놈이 3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어떤 종류를 가지고 세포흡을 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비커를 하나 준비를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종자 중에 콩을 집어넣고,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줘야 되겠지, 물. 그래서 얘들을 물에 적셔요. 됐지? 그럼 발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실험상에서 보면 여기 한쪽에다가 조그마한 비커를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 표현하냐면 수산화칼륨을 집어넣는다 표현을 해요. 수산화칼륨. 이거 생명과학 원에서도 배웠는데 수산화칼륨 역할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지.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몇 프로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100%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됐지? 이거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밀폐를 시켜요. 밀폐를 시키고 밀폐된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조그마한 유리관을 삽입해요. 유리관을. 여기는 밀폐된 상태고 여기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 유리관 안쪽에다가 잉크방울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잉크방울. 되니? 잉크방울. 실험하기 전이야. 그럼 실험하기 전에는 잉크방울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 얘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잉크방울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냐? 다른 말로 볼까? 잉크방울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쪽과 이쪽의 기체의 압력 때문이지. 똑같아서. 그러면 바깥쪽 압력은 뭐예요? 대기압이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미는 압력은 말 그대로 이 내부의 기체 압력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 양쪽의 기체 압력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오케이?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이제 발화가 시작되면 세포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체 중에서 어떤 놈을 끌어당기기 시작을 해요? 산소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겠지. 그렇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뭘 방출하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는 거지. 되냐? 그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이놈은 방출되자마자 바로 뭐로 흡수가 돼버려요? 수산화칼륨으로 바로 흡수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계속 뭐만 들어가는 거야? 산소만 계속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 내부의 기체량 전혀 뭐하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기체량이 줄니까 내부의 기체 압력이 뭐하게 돼요?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기압이 커지는 효과가 돼버린 거지. 커지는 효과. 그래서 E급방울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 됐지? 그지? 언제까지 이동하기니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할 때까지 이동하겠지?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잉크방울이 이동한 거리가 있지? 잉크방울이 이동한 거리. 됐지? 이동 거리는 곧 뭘로 대변할 수 있어요? 산소의 소비량 또는 산소의 무슨 량? 흡수량을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치? 그럼 호흡률을 이 실험에서 구할 때는 산소가 얼마만큼 소비가 됐는지 흡수가 됐는지 산소의 흡수량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잉크방울이 무슨 거리로 대변하겠다는 얘기야. 이동 거리로 대변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산소의 흡수량이 10cm라 가정을 할게요. 10cm가 이동을 했어요. 그럼 산소의 소비량은 몇 cm구나? 10cm구나 라고 대변해서 구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산소의 소비량을 구했으니까 뭐도 구해줘야 돼? 이산화탄소 방출량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밑에 분모 단위를 잉크방울 이동 거리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잉크방울의 이동 거리와 같은 거리 단위로 얘들을 막 바꿔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콩을 또 준비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콩을 준비하고 밀폐시킨 상태에서 유리관을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콩을 집어넣어 놓고 이 콩을 물에 적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비커를 넣어주는데 이 비커 속에다가는 그냥 중류수만 넣어줘요. 그럼 중류수면은 외부에서 기체를 함부로 흡수하진 않지. 그럼 이 중류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알았지? 그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위치상에 뭐를? 잉크방울 설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화를 시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놈이 뭘 흡수하겠냐? 산소를 흡수하겠네. 근데 뭘 방출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네. 됐지? 그럼 봐볼게. 상상을 해볼게요. 그 산소의 흡수량과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잖아. 산소의 흡수량과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똑같다 가정하면 예를 들면 10이 들어갔는데 10이 나왔어요. 그럼 내부의 전체 기체량 큰 변화가 없지. 화학 시간에 이상기체 배우니? 배우니?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이들의 입자수가 똑같이 변하면 전참량 변화가 없어요. 알았지? 그냥 봐. 기체의 특징. 그래서 이상기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분자의 종류는 달라도 기체들은 분자의 입자수가 똑같으면 압력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 10이 들어가니까 10이 나왔으니까 전체 기체량은 변화가 없으면서 전체 기체 압력도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잉크방울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봐. 그럼 이때 산소의 흡수량에서 뭘 빼주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빼주면 이 값이 서로 똑같으면 몇이 나오겠냐?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잉크방울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 구해낼 수 있어요. 이미 뭐는 구해놨거든. 이거는 구해놨잖아. 몇 센티미터? 10cm. 됐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도 몇 센티미터로 보면 돼요? 10cm로 보면 돼요. 이해됐지? 산소의 흡수량과 이산화탄소량의 방출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산소의 흡수량을 10cm로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방출량도 그 단위에 맞춰서 10cm로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호흡률은 몇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0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콩은 현재 세포 호흡으로 쓰는 3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뭐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지금 세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 볼게요. 산소, 이게 여기를 실험을 했는데 이놈이 이동을 했는데 2cm가 이동이다 가정할게요. 몇 cm? 2cm. 그러면 산소 흡수량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뺀 값이 몇 cm란 얘기? 2cm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몇이니까? 10이니까 이거는 8이란 얘기지. 됐지? 그럼 호흡률 몇이 돼? 10분의 8이 돼. 몇이 돼? 0.8. 이런 경우라면 얘가 뭐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세포흡을 하고 있겠나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됐지? 또 실험을 했는데 이게 3cm 이동을 했어요. 3cm 이동하면은 이 값이 몇이 되니까? 3이 되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량 몇이 된다는 얘기? 7이 된다는 얘기지. 이때 호흡률 몇이 돼? 10분의 7에서 0.7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얘가 3대 영양소 중에서 뭘 가지고? 지방 또는 지방산, 뭐 그냥 큰 틀로 지방을 가지고 세포흡을 하고 있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할 수 있겠지, 그지? 그치? 어려운 실험이 아닌데 의외로 이 실험을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좀 많이 있더라고. 됐냐?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 온도가 뭐 하겠니? 올라가겠지? 왜? 뭐가 방출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오케이?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실험 문제가 나오면 두 개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주는데, 하나를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가 꽂고, 그 다음에 종자 넣어줬는데, 이 종자는 건조한 상태로 그냥 넣어줬대. 그러면 바로 하겠냐, 안 하겠냐? 그거 안 하겠지. 그럼 여기 잉크방울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겠지, 그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온도계를 꽂았어요? 온도 변화가 전혀 없겠지. 이게 됐지? 이렇게 이제 실험이 3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냐?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일단 두 번째는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줘가지고 어떤 식의 이제 변화를 통해서 호흡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구해낼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렇지. 얘가 이제 대중이 되는 거지. 됐냐? 여기다가는 뭐 중류수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 뭘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오는 건 없거든. 변화되는 기체는 없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너희들 교재에 나온 이 그림이죠. 그럼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 그럼 B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수산화칼륨 들어가 있잖아. 여기서는 뭐의 흡수량 구할 수 있어? 산소의 흡수량 구할 수 있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B에서는 10cm, A에서는 3cm니까 산소 흡수량은 10cm로 대변하고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7cm로 대변하는 거지. 그럼 10분의 몇이 나오니까? 7이 나오니까 이 자료에서의 호흡률이 몇이구나? 0.7이구나. 아, 그러면 이 종자는 현재 지방을 가지고 세포흡을 하고 있겠나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실제 종자를 가지고 실제 그 실험을 한 거 아니야. 그럼 실제 호흡률이 몇이 나오냐면 0.7에 가깝게 나와요. 그럼 대다수의 종자들은 세포호흡 물질로 주로 뭐를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을 많이 활용하고 종자를 만들 때부터 이미 뭐를 많이 저장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지방으로 많이 저장시켜 놓는다고. 왜? 하필이면 지방일까?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높지. 얘가 잎을 만들 때까지는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기물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 확보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실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림을 살짝 바꾼 거지. 얘가 마른 종자. 그럼 아무 변화도 없겠지. 그치?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발화중이야. 발화중이고 여기다가는 수산화칼륨을 적셔놓고 여기다가는 중류수를 적셨대. 그치? 아까 실험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림에서 뭐 너희들은 뭐 잘 알겠지만 일부 애들이 이제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리가 이제 무슨 방울이에요? 잉크방울이지? 여기 내부 압력이 줄어들면 잉크방울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휘어볼게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잉크방울 여기다 놔두면 여기 내부 압력 줄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잉크방울 설치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기체 압력 줄어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게 됐지? 얘들이 이제 보통 착각하는 게 선생님 대기압은 항상 누르는 압력 아닌가요? 위에서 아래로? 그건 아니지. 항상 사방으로 가는 압력이지 이게. 그지?